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정말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지난 11월 초에 마지막으로 촬영해서 올리고, 그동안 2013년 그 책 작업을 하느라고 한 개도 못 찍었습니다. 드디어 지난주에 모든 그 세 권, 이번에 이제 세 권이 먼저 출간이 되는데요. 세 권의 탈고가 끝나고 지금 한참 인쇄 작업 중에 있고요. 다음 주에 이제 책이 완성이 돼서 서점에 배포가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 절세 설계 컨설팅 내용 중에서 지금 이제 3월 2일이니까 이제 그 법인 결산 시즌이 도래했잖아요. 그래서 법인 결산 하실 때 실무에서 당장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주제가 있어서 그거를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강의 자료는 제가 제 카페 김창형 세무사의 보물창고 여기 올려놓고 왔고요. 내용은 잠깐만요. 네, 내용은 전책을 보기를 하면 여기 보면 절세 설계 컨설팅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당다 제출 이자율로 변경할 때 이자율 적용 방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기 보면 4월 20일 날 제가 그 책 나오면 저자 직강도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이번에 강의를 엄청 싸게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금리가 낮았을 때는 당좌대출 이자율은 4.6%고 회사가 이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차입한 이자율이 보통 2, 3%대 이런 차입금이 은행권 차입금들이 2, 3%대가 있다 그러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 훨씬 더 낮기 때문에 인정이자 계산을 할 때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적용을 했었는데 최근에 고금리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그래서 이자가 뭐 거의 뭐 더블로 오르거나 그래서 당좌대출 이자율보다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 오히려 더 높은 그런 상황이 연출이 돼요. 그래서 회사가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당좌대출 이자율을 선택해서 적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인정이자 이자율 적용을 어떻게 기존의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었는데 이걸 당좌대출 이자율로 변경할 때 이자율 적용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은 요거 다운받아서 보시고요. 저는 책 원고 가지고 강의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 이슈가 아마 현장에서 이슈가 돼서 여기에 이제 의문을 갖는 분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뭐 가지급 이의, 뭐 불이익, 적용 요건, 뭐 적수 이런 것들은 다 생략을 하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책을 사서 보시고요. 여기 적용하는 이자율 관련돼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 시점 현재의 가중평균 차입 이자를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법인령 89조 3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자금을 대여한 법인, 빌려준 법인입니다. 차입한 법인이 아니고, 자, 빌려준 법인의 대여 시점 현재, 대여 시점, 차입금이 예를 들면 뭐 대여가 여러 건이 있다고 그러면 각각의 그 대여 시점 현재, 대여 시점 현재의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요걸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근데 예외가 있죠. 예외는 자,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적용하는 게 원칙인데 당좌대출 이자율 여기서 말하는 이제 4.6%를 얘기합니다. 자, 4.6%인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그러니까 은행권 이런 차입금이 없어가지고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금이 아예 없는 경우 등 기획재정무령으로 정하는 사유 해가지고 그 정하는 사유가 여기 밑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당좌대출 이자율로 적용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 회사가
원칙은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적용하는 게 원칙인데 우린 당좌대출 이자율을 하겠다라고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선택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출 이자를 적용하는 거죠. 자, 이 경우에 당좌대출 이자율을 우리가 적용하겠다라고 선택하는 경우에는 선택한 사업연도하고 이후 2개 사업연도 동안은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인데 회사가 당좌대출 이자율로 적용하겠다라고 선택을 하면 3년 동안은 당좌대출 이자율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1년 하고 바꾸겠다 이거 안 됩니다. 무조건 3년은 의무 적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적용하는 이자율 원칙은 이런 겁니다. 원칙은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적용이 원칙이다. 이외에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의무상 그리고 회사가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선택하는 경우에는 의무사항인 경우에는 뭐 계속 적용해야 되는 것이고요. 회사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3년간은 의무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 보면 회사가 당좌대출 이자를 선택한 경우에는 선택하고 나면 선택한 사업연도 그리고 이후 2년 동안은 당좌대출 이자를 시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회사가 당좌대출 이자율을 선택해 가지고 3년 동안 적용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4년째 되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선택한 사업연도와 2개 사업연도가 지나면 다시 원칙적인 방법이 가중평균 차입이자를 적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가중평균 차입이자를 쭉 선택합니다. 원칙 적용했어요. 그다음 회사가 우리는 당좌대출 이자를 하겠다 해서 선택했어요. 3년 의무 적용. 그 다음에 이제 해가 되면 다시 원칙적인 방법인 가중평균 차입이자를 적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심판례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도에 이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예요. 가중평균 차입이자를 쭉 적용하다가 우리가 중간에 예를 들면 22년도 결산할 때 22년 기속 결산할 때 우리는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이 아니고 당좌대출 이자율로 변경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적용 방법 관련 행정해석을 보면 자, 대여 시점에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약정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적용한다. 그러니까 회사가 처음에 원칙적인 방법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적용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대여 시점부터 약정기간 종료일까지는 가중평균 차입이자를 계속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공한 자를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적용할 때는 대여자별로 대여 시점에 가중평균 차입이자를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대여자별로 계산, 대여 시점의 이자율로 계산 해가지고 용역 적용 완료 때까지 쭉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실무 메시지에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인정이자 계산 시 적용된 이자를 중도에 변경 선택하는 경우에는 제공한 자를 기준으로 대여자별로 약정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회사가 가중평균 차입이자를 적용하고 있는 대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22년도에 7월 달부터 23년 6월까지 1년짜리 약정기간이 대여금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22년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결산하는 건 22년도 기속인 거잖아요. 우리가 22년 법인 결산 적용하는 이자율을 당좌대출 이자율로 변경하겠다라고 하면 원래는 22년 7월부터 23년 6월까지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쭉 적용해야 될 것인데 기중에 우리가 변경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3년 1월 1일부터 23년 6월 30일까지 2023년 결산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게 책이 2023년 판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자, 23년 결산이라고 그러면 22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가중평균 차입이자를 적용했을 것이고 23년에 변경을 한다. 23년에 변경한다라고 하면 23년 1월 1일부터 원래 그 약정기간 만기인 2023년 6월 30일까지는 가중평균 차입이자를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2023년 7월 1일부터는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23년에 변경한다고 가정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22년 결산이라고 그러면 22년에 변경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21년도부터 22년 뭐 3월이든 4월이든 7월이든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어떤 그 대여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그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예를 들면 2022년 4월까지였다 그러면 22년 4월까지는 가중평균 차입이자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5월 1일부터는
당좌 대출 이자율을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유의할 점이 보면 아까 법인 측 43조 3항에서 어느 하나의 사유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좌 대출 이자율로 변경할 때는 대여금 발생 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거래에 대해서 당좌 대출을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걸 유의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요 부분이 있죠. 자, 기획정부로 지정으로 사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 차입금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은행부 차입금이 아예 없다라고 하면 대여 시점 이런 거 관계없이 무조건 다 당좌 대출 이자율을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 3번 대여법인의 어떤 이자율보다 그 차입한 법인의 이자율이 더 낮은 경우에는 역시 시기 관계없이 당좌 대출 이자를 적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요거 또 하나 얘기가 있는데 여기 보면 좀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중간에 이제 가중 평균 차입 이자율이나 당좌 이자율 적용 방법은 회사가 선택을 하게 되면 법인이 선택한 당좌 이자율 또는 가중 평균 차입 이자율은 그 후 사업연도의 수정 신고나 이런 거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택할 때는 신중을 어떻게 보면 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고금리 시점에 가지고 가중평균 차입 이자를 계산해 봤더니 당좌 대출 이자율 4.6%보다 또 높아가지고 우리가 당좌 대출 이자를 선택을 했는데, 자, 이걸 선택하게 되면 3년 동안 의무 적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고금리 시대가 마감이 돼가지고 다시 뭐 낮은 이자율로 간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또 이제 그런 불리한 결과가 이제 생길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법인 측 43조 3항 요 위에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을 그냥 Q에 정리한 거니까 거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향후에 가중평균 차입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사유가 해소돼가지고, 그러니까 무조건 당좌 취재를 적용해야 되는 그 의무 적용 그런 사유가 이제 해소가 됐을 때는 다시 당초 선택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적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당좌 취 이자율 변경 내용을 제가 쭉 한번 이렇게 봤더니 98년 이래로부터 옛날에는 이게 20%였네. 20%. 지금 현재는 당좌 대출 이자율이 4.6%인데 98년이 20%였다가 뭐 17%, 13% 이렇게 쭉 저금리 시대가 되면서 이렇게 낮아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무 메시지 보시면 가지급금은 관리되지 않는 가지급금은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그래서 인정이자 계산만 하더라도 한계선이 높은 분들은 뭐 몇천만 원씩 소득세를 추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지급금이 갖는 불이익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거나 줄여 나가야 되고요. 최근에 고금리 영향으로 당좌 대출 이자를 증가하는 경우에는 대여금 현황에 따라서 적용 방법이 달라지므로 유예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간만에 찍다 보니까 막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원고를 제가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차분히 읽어보시면 실무 경력이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